그제와 어제 한국 경제의 방향키를 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쏟아져 나왔네. 숫자만 보면 머리 아프지? 내가 풀어서 알려줄게. 첫 번째는 중국 소식이야.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 성적표가 나왔네. 15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GDP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직전 분기보다는 1.1% 성장했어. 시장 예상치를 살짝 밑도는 수치야. 바로 전날인 14일 발표된 6월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줄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늘려서 겨우 맞춘 성적표란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잖아.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건 우리나라 물건을 사줄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지. 당장 우리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즉각적인 신호야. 특히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은 긴장해야 할 시점이지. 두 번째는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이야. 15일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작년 같은 달보다 2.7%, 한 달 전보다는 0.1% 오르는 데 그쳤어. 드디어 물가 상승세가 잡혀가는 모습이야. 캐나다 역시 15일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1% 오르는데 그치며 북미 지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줬지. 이 소식에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가 있어. 물가가 잡히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거든.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올라가면서 우리 주식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단다. 이건 우리 주식, 채권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소식이야. 마지막으로 우리 소식을 알아보자고. 역시 15일 발표된 우리나라 6월 무역 수지는 90.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어.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체 수출이 작년보다 4.3% 늘어난 덕분이지.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오히려 줄었어. 불안한 1등인 셈이지. 같은 날 발표된 5월 시중 통화량 M2는 4,279조 원을 넘어서며 두 달 연속 증가했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고 있다는 뜻이야. 정리해볼까? 미국 물가는 안정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건 우리에게 호재야. 하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와 우리 수출의 불안한 내용은 즉각적인 위험 요인이지. 시중에 돈은 풀리고 있는데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흔들리면 자칫 잘못하다간 자산 거품만 키울 수 있어. 앞으로 발표될 7월 수출 지표가 한국 경제의 단기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란다. 오늘 소식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게.